단단한 강철이 어떻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구부러지는지, 그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엔 그냥 쇳덩어리가 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원자 단위의 엄청난 기하학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위, 즉 결정의 결함들이 어떻게 거대한 건축물이나 비행기의 강도를 지배하는지, 그 놀라운 결정 변형의 건축학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원자들의 미끄러짐을 다루는 기초 기하학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변형의 역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놀라운 전위 증식 엔진인 프랑크 리드 소스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결함들이 어떻게 금속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들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 기하학과 테일러 오로안 방정식입니다. 변형을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미세한 결함이 재료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수학적 기준선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결함 하나의 물리적 영향력이 기하학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겁니다. 1세제곱센티미터짜리 결정체를 단 하나의 전위가 가로질러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버거스 벡터, 그러니까 변형량의 크기를 대략 1옹스트롬 정도로 잡았을 때 이때 발생하는 전단 변형률은 겨우 10의 마이너스 8승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인 거죠. 그런데 방금 본 그 변형률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아주 우아한 공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테일러 오로안 방정식인데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시적인 변형 속도는 전위의 밀도, 버거스 벡터, 그리고 평균 이동 속도를 전부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얼마나 빨리 변형되는지는 내부의 결함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완전히 달려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변형의 역설과 증식 엔진입니다. 방금 우리가 세운 이 수학적 기준선을 실제 상황에 딱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재료공학자들을 꽤나 골치 아프게 했던 아주 거대한 물리적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억, 즉 10의 8승입니다. 아까 한 기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요. 단 1세제곱센티미터의 결정체를 불과 1%만 변형시키려고 해도 제곱센티미터당 무려 1억 개에 달하는 엄청난 전위선이 필요해집니다. 고작 1% 변형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공급의 문제라는 거대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주조 금속들은 애초에 이렇게 많은 결함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금속은 계속해서 휘어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금속 내부 어딘가에 전위를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일종의 무한 증식 엔진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결정립계 같은 계면에서의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나 점결함 응축 같은 현상들도 전위를 조금씩 만들어내긴 합니다. 하지만 재료 전체에 걸쳐서 이런 거대한 소성 면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압도적인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에 있는 프랑크 리드 소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챕터, 프랑크 리드 증식 메커니즘을 살펴볼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전위를 무한정 뿜어낼 수 있는지, 외부에서 전단 응력을 받았을 때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계적인 작동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메커니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 끝점 A와 B가 내부의 불순물 같은 장벽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길이 L짜리 전위선을 상상해 보세요. 양 끝은 꽉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오직 가운데 부분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에 외부에서 전단 응력을 가해봅니다. 양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위선이 마치 팽팽한 활시위처럼 바깥쪽으로 둥글게 휘어지겠죠? 여기서 재밌는 물리법칙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응력의 크기는 점점 구부러지는 전위선의 곡률 반경과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계적인 티핑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계속 휘어지던 선이 완벽한 반원을 이루는 순간 그 곡률 반경은 정확히 전체 길이 L의 절반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반응을 앞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가장 큰 힘, 즉 최대 임계 분해 전단 응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고비만 딱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지듯 전이 루프가 자발적으로 바깥을 향해 확 팽창해버립니다. 이때 물리적으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팽창하는 루프 아래쪽, 즉 고정점 밑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두 부분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부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 부호를 가진 두 전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엄청나게 끌어당기다가 쾅 하고 충돌해서 소멸해버리죠. 그 결과가 정말 예술인데요. 바깥쪽은 완벽하게 닫힌 거대한 고리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팽창해 날아가고 중심부에는 처음에 그 팽팽했던 직선 전위가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엔진이 초기 상태로 완벽히 리셋된 거죠. 힘만 계속 주어지면 이 사이클은 수학적으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정말 완벽한 증식 엔진 아닌가요? 네 번째 챕터, 전위 쌓임과 가공 경화입니다. 자, 이제 전위가 어떻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쏟아져 나온 수많은 전위들이 결정 내부의 단단한 벽돌과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볼까요? 증식된 전위들이 막 이동하다가 결정 립계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면 마치 명절 고속도로처럼 그 자리에 꽉 막혀버립니다. 이걸 전위 쌓임이라고 하는데요. 원자 단위의 극심한 교통체증인 셈이죠. 맨 앞장선 전위는 뒤에서 밀려오는 N개의 전위들이 주는 압박을 혼자 다 받게 되니까 무려 N배의 응력이 집중됩니다. 게다가 뒤에 쌓인 녀석들은 새로 오는 전위들을 강하게 밀어내는 역응력까지 만들어내죠. 우리가 철사를 여러 번 구부리면 점점 더 구부리기 힘들어지는 현상, 바로 그 가공 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에너지가 미친 듯이 집중되면 전위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장벽을 피하려고 합니다. 궤도를 틀어버리는 교차 슬립을 하거나 빈 공간을 타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상승 같은 연력학적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이 모든 회피 기동이 실패하고 한계점을 넘어서면요. 결국 미세균열이 쫙 가면서 재료가 거시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코트렐 분위기와 고용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구조적 장벽에 막히는 걸 봤는데요. 사실 전위의 이동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건 이런 큰 장벽뿐만이 아닙니다. 원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방해물들도 있죠. 이거 연력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결정 안에 섞여 있던 용질 원자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전위선 주변에 찌그러진 공간으로 스멀스멀 모여듭니다. 그러고는 마치 무거운 구름대처럼 전위를 옴짝달싹 못하게 감싸버리죠. 이걸 코트렐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전위 입장에서는 아주 무거운 닻을 매달고 움직이는 셈이에요. 이 미시적인 방해 공작이 거시적으로는 재료를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드는 고용 강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재료의 강도가 이 전위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방해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나노 단위의 장벽들을 원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초합금의 강도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작고도 경이로운 세계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